경제 팩트 체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각종 통계나 기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오늘은 한국경제 기사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기사였냐면 꽤 화제가 돼서 포털 노출이 오랫동안 된 기사입니다. 뭐냐면 한국인 소득 일본의 재역전, 생산성은 우픈, 예, 웃음과 슬픔, 우픈 우위라고 하는 기사예요. 요지가 이제 한국인 소득이 2년 만에 일본에 다소 앞섰다. 그런데 이게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노동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전 제목을 보면서요. 이게 네. 일본의 그 극우신문들의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요새 일본에서 예.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예. 혹은 곧 앞지른다 하는 기사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사실 뭐 조롱조의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 조롱조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국내 신문이 국내 언론이 한국이 잘 나가면은 좀 칭찬을 해줘야지.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푼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표현 자체가 또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한국이 2018년부터 일본을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예, 네. 되게 이제 1인당 GDP는요, 네. 구매력 평가로 기준으로 해요. 네. 그게 국제적인 기준. 왜 그러냐면요,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쓸 수 있느냐 정도를 얘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물가도 다르고. 예, 물가도 다르고 이제 환율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물가나 환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춘 다음에 예. 실제로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느냐. 예.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보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구매력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인당 소득을 얘기할 때는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앞섰는데 이제 이 추정 방식에 따라서요. 네. 환율도 그러니까 어떤 환율을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해 평균을 쓰느냐 아니면 연말 걸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9년도에요. 네. 일본의 한국의 생산성 본부라는 데가 있듯이 네. 이게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예. 근데 일본에도 일본 생산성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 본부라고 생산 본부라고 해서 공기관 같지만 그냥 공기관이 그냥 회사다. 아니죠. 예,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슨 컨설팅, 기업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2019년대는 일본이 우리를 다시 조금 앞섰다 이거예요. 그 일본 그 회사가 발표하기를. 예. 근데 OECD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2019년에도 우리가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통계치로는 앞서 있는데 일본의 예. 한 회사가 그렇죠. 다른 데이터를 낸 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럼 이제 OECD 기준을 따라야죠. 그렇죠. OECD가 더 저거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재역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재역전이라고 쓸 때 기준으로 사용한 게 일본의 한 회사의 통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미 앞섰는데.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한 게 생산성은 이제 우픈 우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뭐냐면은 공장장님이 잠시 전에 얘기했듯이 노동 시간을 길어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소득이 그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거다. 뿐이다. 이런 건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장시간 노동 시간은 이제 유명한 얘기죠. 그건 맞죠. 유명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전하는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2년 만에 소득이 앞서는 데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생긴 현상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노동 시간은 지금 두 나라 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게 되면요. 일본은 한 116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60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노동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소득이 앞섰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는 게 뭐냐면 시간당 그러면 시간당 소득. 시간당 소득. 예, 시간당 생산성이라는데 시간당 소득을 보면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간당 소득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증가율이 우리가 더 이제 그러니까는 빠른 거예요.
당연하지.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는 빠르게 줄어들으니까는 당연히 시간당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은 우리가 한 3배 정도 빨랐다고요. 일본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교수님은 잘못된 기준을 잡아서 예.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 기사를 읽고 화가 나셨어 보니까. 아니 이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예. 진작부터 일본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 이제 PPP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 일본에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은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예. 이제 총리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들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구매력 평가 지수. 여기서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그냥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량 말고 그냥 일반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요. 91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지금 이제 일본 소득이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저기 5조 달러 밑으로요. 예. GDP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30년 전 수준인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급여가 20년째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로 치면은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의 급여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관심 없는 분들은. 그래서 물가도 또 안 올라가죠. 물가를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죠. 그래서 성인 1인당 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네. 성인 1인당 소득으로 보게 되면 아까 그 한 건 이제 국민 1인당이고 네. 이제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저거고 네. 성인 1인당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본을 앞선 지가 그러니까는 10년이 넘었어요.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렇죠. 모르죠. 우리나라 정치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예. 소득도 높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구매력 지수도 높고 예. 그런 줄 아는데 거꾸로 최근에 이제 일본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동남아에 가면 일본 손님들이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쓸 여유가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또 우리 정치인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보면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가 이 소득과 관련해서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우리한테는 그 토머 피커티라는 그 교수가 유명한 교수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로 그 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하나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소득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불평등 정도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2017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이미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이건 성인 1인당 소득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요. 유로화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G7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제일 미치고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순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그러니까 영국보다 좀 미쳤었어요. 2017년에는 예. 그런데 2021년도에 올해는 그러니까는 영국을 제쳤어요. 한국이요. 야, 이거는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예. 예. 영국을 제쳤어요? 예, 영국을 제쳤어요. 그 선진국 한 250유로, 1인당 250유로 정도 그러니까 더 높게 한국이 예, 졌습니다. 이런 건 기사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 불평등 정도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좀 빈부격차 문제. 빈부격차 문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런 이제 보고서였고. 예, 보고서였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값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 보도도 굉장히 크게 보도됐었죠. 그 주말에 그러니까 완전 도배가 됐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세계 주요 56개국 중에 한국 집값 상승률이 1위다. 예. 이 보도 크게 포털에 장식됐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베꼈었는지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다 이제 베꼈어요. 예. 그러니까 보지 않고 이제 베꼈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영국에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네. 나이트 프랭크라고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 부동산 프랭크 소개해주고 기사네. 예. 기사 프랭크. 예. 예.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여기는 매 분기별로 1년 동안 얼마나 집값이 상승했는가를 주로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런데 올해 3분기, 예. 3분기니까 9월 달 저거죠. 예. 9월 달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한국이 예. 그러니까 물가는 고려하지 않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예.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어, 터키가 한 36% 됐으면 한국이 그러니까 26% 정도 예. 이렇게 됐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터키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1위다.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그게 기사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56개국의 국 중에 세계 1위라고 이제 크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제 이 문제가 숨어 있는 게 있겠죠, 뭐냐면요. 또. 예, 뭐가 숨어 이게 이제 있습니까? 1년 전이란 얘기는 예. 비교 값이 이제 어떤 값이냐에 중요하잖아요. 예. 1년 전 3분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가 조사하는 게 56개국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분기 기준으로는 56개국과 중에 31위를 했어요. 아, 2분기에는? 예. 아니, 근데 그게 2분기만이 아니라 1분기 때도 29위. 그 다음에 그 전에 4분기 때는 32위. 그 전에 3분기 때는 39위. 그러니까 그 분기만 튄 거네요, 말하자면.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한 30위 안팎을 되게 우리나라가 해왔던 거예요. 56개국가 중에서. 1년을 통틀으면 아마 30위 전후가 나올 텐데 예. 그 분기가 튀자 바로 기사를 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통계가 3분기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이게 OECD에서 집값 상승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보도를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요. 안 하죠. 안 하는데 3분기가 이게 그러니까는 나오기가 힘든 수치인 게 아직 집계가 다 안 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국가들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을 어느 통계를 사용했는가를 추적을 해봤더니만은 통계청 통계였었어요. 근데 통계청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집값 상승률이 이 집값 상승률은 건 전국 집값의 평균입니다. 근데 전국 집값의 평균은 통계청에서 아직 못 냈어요. 2분기가 6월 달까지만 냈어요. 아하. 그러면 3분기 거를 낸 게 어떤 걸 냈냐면은 아파트 수도권 가격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거는 미리 발표가 됐어요. 그것만 따가서 그걸 가지고 한국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 통계로 그거는 이제 나이트 프랭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땡겨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 통계고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집값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낸 것이고 그게 어쨌든 3분기에 그렇게 해봤더니 2위가 되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게 상승률 1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전 세계 기준으로 30위권이다. 그렇죠. OECD 통계는 어때요? OECD가 이제 그러니까 주로 조사하는 게 한 6개국 정도를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올해 1분기까지 4년간이죠. 이게 거의 OECD의 저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 있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36위예요. 전체 45개국가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사 잘 보도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라는 게 어떤 기준값에 대비해서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 OECD 국가 46개국 중에 우리나라 36위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보도 안 하죠. 근데 OECD는 이게 1분기까지 나온 이유가 국가별로 아직 집계가 안 된 통계들이 많다 보니까는 하는데 나이트 프랭크 같은 일반 민간 기업체는 그냥 자기들 필요한 거 갖다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니까 책임지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교수님. 그만 흥분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연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